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은 한인 시니어분들과 함께 삶의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건강과 생활, 그리고 준비된 미래를 위한 가이드까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웰빙, 나눔, 웰레이징, 봉사, 웰다잉, 교육으로 대변되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활동에는 크게 죽음 준비 교육 사업과 치매 관련 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유산을 상속하거나 유언장을 남기는 것, 사후엔 시신을 기증하는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 예방을 위한 간단한 체조에서부터 초기 단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망 소사이어티가 한인들을 위해 직접 이를 대행하는 것도 있고, 소망 소사이어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해 한인들을 돕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미리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해 두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환자 자신도 고통을 줄이며 가족은 임종자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생명연장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제공하는 시술입니다. 영양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도 있는데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기는 환자가 위독해 자력으로 숨을 쉬지 못할 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식사도, 말도 못하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숨과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또는 곧 멈출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공률은 15% 안팎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생존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연장 시술을 선택하지 않거나 멈추기를 결정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소망의 사전 의료 지시서는 모두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 혼용이어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의료와 관련해 위임을 받은 파워 오브 어터니 2명을 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 임종 전 의료 결정을 묻는 항목이 나옵니다. 불치의 병이나 뇌사 등으로 인해 육체적인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의료 보조기를 사용해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소망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장기기증 여부와 장례 선택, 매장, 화장, 시신기증 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어 본인과 증인 2명이 서명하면 작성이 끝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페이지는 가족관계와 경력, 출생지와 학력, 경력, 장례식 때 특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좋아하는 문구, 노래 등을 적습니다. 장의사와 시신기증 기관도 적습니다. 자신의 사망 소식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기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기고 싶은 말, 화해와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해 모든 것을 하나의 서류만 작성하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누구인가를 선택해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사전 의료지시서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이행할 수 있는 가족을 1차 대리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2차 대리인은 1차 대리인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지정합니다. 대리인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종 전 의료 결정은 무엇이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상황은 의료진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주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마지막 끝부분에 시술을 통해 죽음의 시기를 늦추는 의료 행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와 인공호흡기 등 생명 연장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등의 시행 여부를 미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작성자가 새롭게 작성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원하는 내용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합니다. 제1차, 2차 증인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 상속이 가능한 가족이나 친척은 자격이 없습니다. 의료진도 제외됩니다. 증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지 사전 의료지시서가 본인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로 작성됐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증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공증도 가능합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가족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후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작성 후에는 원본은 누구나 잘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가족, 법적 대리인, 주치의 등에게 알려 사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본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상속계획에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임장입니다. 위임을 하는 주체가 범위를 정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파워 오브 어터니를 작성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업무에 따라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 부동산 관리 위임, 은행 관련 위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특히 의료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헬스케어와 관련해서입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생명보조장치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가 될 경우 파워 오브 어터니가 없으면 회복 가능성이 없더라도 산소호흡기 등 생명 연장 장치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본인의 평소 생각을 알고 있어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파워 오브 어터니는 배우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는 다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명해 두기도 합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로 지명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취소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워 오브 어터니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나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문서입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을 괴롭히는 3대 노인성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 중 특히 치매, 관절염, 고혈압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신 질환인데요. 이 시간에는 각 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도 겨울이 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집니다. 기온이 낮아질수록 노인성 질환 환자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한 기온차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는 고혈압, 뇌혈관 질환,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협심증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시니어들을 괴롭히는 다른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계절의 변화를 맞게 되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평상시 지병이 있던, 그렇지 않았던, 미리 알고 대처하면 갑작스러운 변고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3대 노인성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 혈압은 아침과 저녁에 재는 시간마다 일정치 않습니다. 혈압을 재기 전에 운동했거나 화가 나 흥분하게 된 상태면 당연히 올라가고 휴식을 취했거나 수면한 상태에서 재면 내려갑니다. 혈압이 시간마다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압은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심장은 자동차에 비교하면 엔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엔진처럼 몸의 활동 상태에 따라 피의 양을 조절해 보내주는 자동 펌프입니다. 이 펌프에서 밀려 나오는 피를 운반하는 것이 혈관입니다. 수돗물을 연결한 호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일 호스 구멍을 좁게 만들면 물은 더 멀리 가지만 호스 내부는 그만큼 압력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몸의 호스인 동맥이 좁아지면 그곳을 통과하는 혈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연히 막힌 곳 앞부분은 피들이 몰려 높은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때 혈압이 높아집니다. 한번 올라간 혈압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최고혈압, 수축이 140mmHg 이상이고 최저혈압, 이완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온 몸으로 밀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의미하고 반면 이완기 혈압은 심장 수축이 풀렸을 때 혈관에서 유지되는 압력입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많은 열을 방출하기 위해 혈관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가 뇌졸중입니다. 이런 병증의 전체 원인 중 75%가 고혈압이 주된 원인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의 주된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가족력도 있지만 개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일 가족 중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생기는 병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활동에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 뇌혈관이 압력을 더 받게 됩니다. 이때 고혈압이나 노화로 인해 굳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진 뇌혈관이 터지면 뇌 속에 피가 터져 고이는 뇌출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출혈 환자는 반드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증상들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들을 나열한 것들입니다. 만일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신속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앞을 잘 보지 못하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의식을 잃게 될 때, 몸이 가라앉고 졸리고 깨워도 자꾸 자려고 할 때, 말이 어둔해지고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쪽 팔다리가 어둔해지고 마비가 올 때, 안면마비로 입이 돌아갈 때, 갑자기 한쪽 팔다리나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고 저릴 때, 비틀거리며 잘 못 걷고 넘어질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을 때, 갑자기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일 때 등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과 주위골, 뼈에 퇴행의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흔히 무릎과 고관절, 척추, 손가락 관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몸무게가 늘어 과체중되거나 일을 많이 해 관절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한 과사용이 원인입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증상이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 손가락 위 끝마디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중간마디와 발바닥과 같은 작은 관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저녁 잠자리 들기 전 통증이 심해집니다. 초기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 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고통스러운 통증과 관절 운동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의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평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하여 아니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본문은 요엘 2장 23절에서 28절, 설교 제목은 단비가 쏟아지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반치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새해의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글이 나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안전체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 달리는 자가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황새나 군뱅이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바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제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새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반치란 시인은 이것을 새해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서민이건 1년은 365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섭리죠. 그러나 똑같은 양의 시간을 달린다고 해서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한 해를 살면서 남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똑같은 한 해를 살더라도 바른 목적, 바른 뜻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신 뜻이 어떤 것인지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가장 우리 인생이 값지고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위를 향해 달려가라.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무리 찬란해도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그 비전은 허황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 꿈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순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지 않던 범퍼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빌리자면 전도서 6장입니다.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누구도 다음 순간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달린다면 인생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현재를 알고 계시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최선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는 중에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각지 않던 범퍼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야후에 이런 제목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이 결혼식 하기 전날 갑자기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피츠버그에 살고 있던 필 라본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웨딩 하루 전날 약혼자로부터 캔슬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신랑이 못생긴 것이 아닙니다. 핸섬하게 잘생겼어요. 직업도 괜찮은 편입니다. 피츠버그 아이플로우라고 하는 인터넷 마케팅 회사의 CEO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캔슬했을까요? I don't know. 여자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워낙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그 깊은 속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이미 큰 호텔의 뱅키룸을 다 예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화려한 꽃들로 장식을 하고 음식과 자리와 음료수를 다 준비해 놓고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해 놓았는데 캔슬이라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범퍼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필 라브리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엎드러진 물인데 운다고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 있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왕 돈은 다 지불한 것이니까 뱅킷룸에 음식과 장식과 음료수를 그대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비전으로 생각했던 일 하나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Surgical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요, 저개발 국가의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해주는 의사들의 모임인데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이 만든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초청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불의 기금이 모아졌고 전액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던 범퍼를 만날 때가 있죠. 남은 형제 케이스처럼 갑자기 결혼이 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뜻밖의 위기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서 바른 뜻을 정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안도현님의 시 연탄 한 장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